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3월 더프 물리 간단하게 총평부터 하고 그 다음에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3월 더프의 물리 난이도만 따지면 이번에 조금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호흡이 되게 긴 문제도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만 따지면 조금 청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기가 3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공부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마 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정도 난이도가 만약에 수능이었다 한다면 아마 이것이 정말 최소한 47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게 있었죠. 뭘까요? 이번에 역학 문제가 되게 좀 전진배치가 좀 많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여기에 빼고 나머지 등가속이나 뭐 힘의 평형, 그 다음에 뉴턴 법칙 전부 다 지금 앞에 되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역학에 조금 시간 소요가 좀 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간 조절이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정도 난이도가 수능이었으면 조금 이제 쉬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능은 이것보다 이제 이상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시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 점수가 이 점수가 이제 되게 서참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괜찮아요. 아직은 3월이고 모의고사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이번에 뭐가 나왔든 간에 그거는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겠구나. 내 실력이 지금 이 정도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리고 오답은 꼭 하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7번부터 볼게요. 7번이 이제 보면 힘의 평형에 대한 문제라는 건 다 알 거야. 맞죠? 모두가 정제하고 있는 이런 문제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체가 모두가 이제 정제하고 있는 이런 이제 평형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뭐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항상 우리가 물체 각각이 평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게 물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물체가 있잖아. 그럼 물체가 하나가 각각 평형 상태가 돼야 돼요. 당연하죠? 그치? 당연하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전체계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마찬가지 평형 상태, 즉 R자 힘이 0 돼야 돼요. 하나하나도 R점 0. 그 다음에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 평형이 되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관점으로 이제 볼게요. 먼저 보시면 처음에 A, B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 밑에 이제 볼게요. 여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밑에 가에서 지금 저울이 측정된 힘이 71화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자, 보시면 지금 저울이 측정된 힘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게 뭘까? 자면요, 저거는 항상 너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저거는 수직 항력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저울도 지금 밑에 면이잖아요. 밑에 면이 떠받들어주는 게 수직 항력이잖아. 항상 수직으로 받쳐주는 게 수직 항력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마찬가지야.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수직 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그게 지금 70이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저울이 지금 B를 받쳐주는 거 여기 이제 70이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뉴턴은 생략할게요. 70이다. 되겠죠? 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문제에 뭐라 했냐? 용수철이 지금 이제 1을 잡아끄는 게 70이라 되어 있습니다. 30이라 했어요. 30. 자, 볼게요. 저게 뭐냐 하면요. 용수철이 1을 잡아끄는 거 여기 이제 30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A랑 B는 어쨌거나 중력이 있을 거야, 아래. 지 중력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럼 보시면 A, B 전체를 봤을 때 위로 지금 잡아당기거나 위 닫히거나 하는 게 100이잖아. 그럼 아래 작용하는 전체 중력하고요. 전체 받쳐주는 힘하고요. 그 입이 같아야 돼. 전체가 평형돼야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A 중력, 그걸 MAC로 할게요. B의 시력,
MBG로 할게요. 요 두 개 합이 100대야 돼요. 되겠습니까? 요게 첫째야. 그다음 두 번째. 자, 문제에 뭐라 적혀있냐? 하니까 가나에서 용수철이 지금 다 드러난 길이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이 뭡니까? 나에서도 마찬가지 용수철이 잡아끄는 게 30이구나 이 말하잖아. 근데 나에서는 지금 A랑 B의 위치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전체 중력은 안 바뀌었을 거잖아. 중력은 그대로일 거잖아. 얘 MBC, 얘 MAG. 그대로 존재할 거잖아. 그러면 지면이 받쳐주는 게 얼마가 돼야 돼? 마찬가지 70이 돼야죠. 그래야 전체 100만큼의 중력을 지탱할 거잖아. 되겠습니까? 저기서 받쳐주는 건 여전히 70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A가 B한테 적용하는 그 힘이 지금 가해서가 나에서의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가해서 지금 힘이 받쳐주는 거랑 나에서 지금 받쳐주는 거랑 이 두 개의 힘이 지금 힘이 3배 차이 나거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기 왼쪽이 3F, 여기 F라고 할게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가해선의 지금 뭐냐? 가해선의 두 개 합이 M이 G와 같잖아. 물체 하나하나 마찬가지 평형대하니까 A도 지금 평형, B도 지금 평형대하잖아. 하나하나 마찬가지야. 되겠지? 그래서 가에서부터 보면 가에서 이제 3F와 그 다음 저기 30이죠? 자, 둘이 합이 뭐냐? 합이 MA G구나 말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나에서는 뭐냐? 이 둘이 합 F 플러스 30. 여기 뭐냐? MB G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위아래 더하잖아. 더하면 저기 지금 4F 있죠? 4F가 둘이 합. 이 둘이 합이 얼마야? 100이잖아, 100. 자, 100대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저기 100대구나 이렇게 우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플러스 60이죠? 네,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런 걸. 그럼 F가 얼마냐? 자, F가 10대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F가 10이다. 그래서 F10 나오면 이미지가 여기 60, MPG가 20 이렇게 맞나? 40이죠? 40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설이 나타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여기서 기억에 사실 기억에 여기 뭐냐 이 말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 게요. 지금 이거잖아요. 가에서 지금 자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 이 지금 존재하지 않죠. 가에서는 사실 기억이 아마 보기를 좀 잘못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 보기가 지금 말이 일단 안 돼요. 저거 지금 모순이다. 맞죠? 말 안 돼요. 저거는. 아무튼 모순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자 보면 나에서 지금 힘이 저울에 측정된 힘이 70이다. 그렇죠? 70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그 다음 질량이 2배는 아니네요.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문제를 볼게요. 자, 파트 문제 보시면 열효율이 0.25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압력과 그 다음에 지금 저 샬라샬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열과 등압 가정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너희가 봤을 때 사실이지 뭐 PV 아니면 웬만하면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게 좀 사실 자신 있으면 안 바꿔도 돼요. 자신 있으면 눈 다 보인다 하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우리 절대 다수 친구들은 그냥 PV를 바꾸세요. 그게 실수를 안 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는 게 이제 뭐 시간 많이 걸린 것도 절대 아니야. 몇 초면 돼요. 하니까 절대 이제 많이 안 걸리니까 그냥 바꿔버리세요. 여기 이제 지금 압력과 온도 그래프니까 요거를 먼저 PV로 변경한다 생각하시면요. 먼저 AB는 등압, CD 등압이잖아. 자, AB 등압이야. AB 먼저 등압. 그러다 B에서 이제 C는 단열인데 온도가 감소하잖아. 뭐겠어? 단열? 팽창이죠. 단열 상태에서 팽창이야. 온도가 하강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B에서 C는
책임이 이렇게, 자, 이렇게 단일 팽창. 그 다음 CD는 다시 등갑이죠. 다시, 예, 부피 감소. 뒤에서 A는 마찬가지 단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여기 먼저, 대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내부 에너지. 자, 얘는 뭐다? 얘는 먼저, 항상 이제 우리 온도에 비례하잖아. 마치 온도가 이제 증가하냐? 온도가 감소하냐? 거기 비례하는 그 개념이잖아. 자, 그럼 볼 때, 먼저 A, B 당연히 온도 증가합니다. 맞지? 증가하고요. 그 다음 DA 마찬가지 증가하네요. AB랑 DA가 플러스고요. 이 두 가지가 마이너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 내부 에너지는 전체 사이클 한 바퀴 돌면 온도가 처음 상태 그대로잖아. 하니까 여기 내부 에너지 얘는 뭐다? 항상 전체 합은요 0대야 돼요. 다 알고 있죠? 다담 0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가 12, 마이너스가 17, 마이너스가 5만큼 크잖아. 플러스가 5가 돼야죠. 뒤에 5구나 말할 수가 있다. 되겠죠? 자,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시에 또 마찬가지 표를 그리냐 마냐 그런 질문 좀 많던데 여기가 사실 문제 볼 때요. 뭐 안 그릴 수 있으면 안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안 그리면 몇 초라도 벌 거잖아. 근데 이렇게 표 이제 그리다 만 거 있잖아. 이런 게 쓰면 그 옆에 채우는 건 진짜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이럴 때 옆에 그 차라리 그린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델타가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 W야 T를 바로 쓰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잖아. 굳이 이거는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자 이거예요. BC랑 D에는 Q가 없어요. 얘 다 0이야. 0이잖아. 그치? 자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C 그럼 이제 D에는 W가 여기 이제 플러스 8 여기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합쳐서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 합이 Q잖아. 그쵸?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자, 확인하시기. 일단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 하늘이 온데, 효율이 0.25예요. 저 효율이 뭡니까? 효율은. 흡수한 열량, 분의 전체 한밀이 되는 거잖아? 거기 지금 4분의 1이야. 0.25. 저기 4분의 1인데, 지금 W, 요게 5잖아. 흡수한 건 20이 돼야죠, 전체. 흡수가 20 돼야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AB에서 열을 흡수하잖아. 여기 플러스 20. 이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저기 20 돼한다. 그 다음에 사실 W는 뭐야? 이 W는 사실이 요거는 흡수한 열량, 마이너스에 방출한 열량이 되기도 하잖아. 방출이 여기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뭐 치면 되겠죠? 더해서 20대 하니까 플러스 8 여기 마이너스 6대구나 이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 전체 부피는 C가 E에서보다 당연히 크네요. C가 E에서보다 부피가 크구나. 맞지? 확인되죠? 보시게요. 일단 두 번째 기억이 5 아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CD에서 방출 열량이 15입니다. 15고요. 그 다음 D에서 받은 1 받은 뭐야? 이 맞아? D에서 받은 1 맞지? D에서 받은 1 여기 오고요. 여기 15니까 3배가 맞네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것도 보셔야 돼.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뭐 바로 하면 이제 뭐 다 오잖아. 사실 뭐 저는 말하면서 했지만 바로 쓰면 몇 분 안 걸려. 진짜 빨리 얼마 안 걸려요. 다만 이 문제 풀 때 너희가 뭐가 보이면 제일 좋냐? 자면요. AB랑 CD가 뭔 과정이야? 등압이죠. 우리 문제에서 하나의 사이클에서요. 등압이 2개 이상 나오잖아. 너희한테 생각보다 많은 걸 주고 있다 하는 게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이거야. 우리가 쓸게요. 우리가 한 사이클에서 등압이 2가지 과정이다. 2개 이상 과정이다. 맞지? 뭐 3개는 근데 잘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2개 이상이다. 하면요. 그때는 이 등압끼리는 등압 과정끼리 Q와 델타요. WB가 요게 같아요. 되겠습니까? 요게 같아요. 하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요거야. 처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적는 건 사실 저거는 뭐 1초면 되잖아. 그치? 1초? 2초? 뭐 되잖아. 그 다음에 W, 이 둘은 단열이니까
요게 바로 나오잖아. 암산되잖아, 저거는. 자, 그 다음 너희가 뭐가 보이셨냐? 자면요. 지금 A랑 CD, 두 개가 지금 등압이잖아, 등압. 이니까 지금 델타 U가 4대 3이죠. Q도 4대 3 나와야 돼요, 사실. 그래서 문제에서 효율이 지금 0.25다 돼 있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4대 3이구나 하는 게 바로 나와야 돼, 사실. 저것만 보고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걸 만약에 못 봤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값 자체가 보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저게 이제 4대 3이다. 여기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이 지금 5라 돼 있잖아, 마치? 1이 5야. 1도 마찬가지. 1도 지금 여기서 4대 3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 다 더해서 지금 5가 돼야 돼, 그냥. 그럼 여기 지금 W가 얼마인지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바로 이제 해결하시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 이것도 혹시 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겠죠? 이것도 보이셔야 한다. 자, 나타내시기. 그 다음, 밑에 문제 볼게요. 밑에 문제는 요건 여러분들 뉴턴의 문제 있죠, 맞지? 볼게요. 실 끊어지는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되게 고전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좀 특이한 것도 많이 뭐 약간 시도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갑자기 예, 좀 고전적인 문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볼게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지금 2020 몇이죠 이제 6인가 7인가 아무튼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한 23? 22? 라 해도 뭐 믿을 만한 문제이지 않았나? 뭐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여기 A, B, C, 4개의 물체가 존재하고요. 자, 되었는데, 일단 너희가 실권하시는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가속도만 나왔어요. 계속 지금. 그럼 너희가, 자, 바로 보여줘야 돼. 실이 끊어질 때요. 양쪽이 이제 개로 분리될 거잖아. 끊어진다는 것은 양쪽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때, 끊어질 때는 항상 양쪽의 델타 A가 질량에 반비례하거나 하는 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저게 보이셔야 돼. 저게 무슨 말이냐? 자면요, 이런 거야. 우리 물체가 이렇게 존재할 때더라. 물체가 막 존재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연결된 물체가 막 끊어진다, 같이? 끊어진다. 여기 실이 끊어진다. 실이 끊어진다는 게 뭐냐? 자면요, 원래 끊어지기 전에 양쪽에 물체가 잡아 끌리는 장력 이런 게 존재했을 거잖아. 장력 마치 P라 적을게요. 여기 이제 장력이 존재했을 거잖아. 서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같은 크기로 당겨요. 작반에 의해서 다 알잖아. 그렇지? 근데 실이 끊어진다는 것은 양쪽에 같은 크기 힘만큼의 장력이 사라지거나 하는 말과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실이 끊어진다 하는 게 뭐냐? 양쪽에 원래 같은 크기의 장력이 존재했잖아? 그게 똑같이 사라지게 되구나 이 말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양쪽에 작용하던 같은 크기의 장력이 변화된다. 즉 사라진다.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즉 뭐냐면 양쪽이 힘의 변화 델타 F가 같아요. 같은 크기 힘의 변화가 되는 거야. 근데 뭐야? 근데 이 델타 F가 뭐야? 얘가 질량과 델타 A 곱인 거잖아. 둘이 곱 되는 거잖아. 하니까 두 개는 반비례하거나 질량 클수록 델타 A가 작구나 이 말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반비례한다. 되겠죠? 이 두 가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볼게요. 밑에 지금 저희 그림이 있는데 가속도 크기가 휠을 끊었을 때 A가 뒤에 4배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뭐냐면 자 볼게요. 자 휠 끊었다. 자면 우리 이제 A와 그 다음 BCD가 될 거잖아. 그치? 이렇게 묶일 거잖아, BCD. 자, 이때 이제 우리 델타 A가, 지금 A가 뒤에 4배네? 그쵸? 델타 A가 지금 몇 대 몇이야? 4대 1 되는 거잖아. 질량은 반대로 1대 4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반비례하니까.
자, 되겠죠? 두 번째, 자, 이번에 Q 끊었다. Q 끊으면 AB와 CD가 묶이네, 맞지? AB와 CD가 묶이네, 볼게요. 두 번째, 자, Q가 끊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AB와 그 다음에 이제 CD가 묶여요. 이때 마찬가지, 델타 A가 몇 대 몇이냐? 하니까, A가 이제 3분의 2배죠? 이번엔 2대 3 되네, 2대 3. 그렇죠? 2대 3이구나. 질량을. 3대 2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저걸 토대로 우리가 값을 다 정해 볼게요. 자, 먼저 A가 지금 3M이잖아. A가 지금 1되는 거. 여기 3M이야. 비슷해 더해서 12M 돼줘야 돼. 12M. 되겠습니까? 책 버리면 B랑 C는 더해서 지금 10M 돼야죠. 맞지? AM이니까. 그렇죠? 이거 통해 알 수 있는 거. B와 C 합이 10M이다. 이렇게 말을 쓰겠습니다. 전체가 어쨌거나 15M이야. 결과적으로. 밑에 보니까 AB와 CD 끊기니까 질량 B가 3대 2임을 알 수 있잖아. 근데 모두 더하면 15잖아. 15. 하니까 얼마겠어? AB가 9M. 그 다음 CD가 6M.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에서 A가 3이니까 B의 질량 6M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오른쪽이 마찬가지 D가 2M인데 C랑 더해서 6 하니까 C는 4M.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이렇게 우리 먼저 확인하시게. 그 다음 문제에 뭘 했냐? 마지막에 R 끊는데요. 맞죠? R을 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끝났죠? 사실은 생각할 게 없어요. 여기 마지막에 R 끊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 쓸 칸 없어. 여기 쓸게요. 자, R을 끊었다 하면 여기 A, B, C와 자, D가 되는데 요때는 반대로 질량 B가 몇 대 몇이야? 질량이? 지금 질량이 이제 13대 2잖아. 맞지? 13대 2야. 그럼 이제 델타 A가 반대로 2대 13 돼야 돼. 그쵸? 2대 13 돼야 돼. 근데 문제는 D의 값도 여기 G잖아. 얘가 얼마인지 나오죠? 13분의 2G구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게.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이번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일까봐 그림을 좀 많이 확대했는데 좀 너무 커졌네요. 자, 볼게요. 자, 등가속 문제고요. 등가속 문제 지금 잘 나왔는데 등가속은요, 제발 쪼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등가속은요, 네, 문제 풀 때, 패턴만 잘 익히시면 사실 문제 풀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먼저 A가 시게임이시 잡아야 처음에 저 문제 읽어볼게요. A가 자, P에서 Q까지 그 다음 R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PQ와 RS 두 개 구간 그래서 같은 가속 운동을 한다. 그 사이는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사실 문제 읽을 때, 사실 조금 잘 까먹거나, 아니면 중간에 놓치거나 하는 사실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문제 풀 때, 제가 그래서 약간 생명과학 싫어요. 예, 네, 그런 거는 문제가 너무 길잖아. 비문학이요? 너무 길잖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네, 물리도 사실 문제가 짧은데, 예, 짧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물리 푸는 사람 다들 조금 난독증 있잖아. 나도 그렇지만. 그래서 문제 풀 때 정보를 조금 그 중간에 놓치거나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특히 특상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 풀 때 그런 경우 되게 잘못 읽어가지고 막 풀다가 나중에 조건 놓친 거야. 그래서 막 문제가 꼬였던 거야. 그런 경우가 많으면 웬만하면 끊어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영어 풀듯이. 예, 하면 그런 걸, 그런 경우가 현저히 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해 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조금씩 한번 연습을 조금씩은 해봐요. 저는 끊어 읽지 않으면 중간에선 놓치는 게 지금 있어가지고요. 저는 항상 끊거든요. 문제가 좀 길다. 한 5줄 넘어가면 끊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아무튼 자 뭐라 했죠? 아무튼 P에서 Q, RSS가 같은 가속 운동이잖아. 여기 가속도 1 할게요. 여기도 1. 같은 가속이니까 그 사이는 등속이에요. 되겠죠? 그다음 P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등가속이랍니다. P는 우리가 계속 A' 전체 A' 이랄게요. 되겠죠? 이런 꼬라시다. 그다음 마지막에 같은 속력으로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A에서 뭐냐? PQ와 RS에서 걸린 시간이 ET와 T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시간 ET 있을까요? 여기 T죠. 그럼 너희가 바로 보이셔야 돼. 뭐가 보이셔야 하냐? 단거리가 앞에 구간하고요. 뒤에 구간하고요. 저게 4대 5구나 하는 게 바로 보이야. 지금 먼저 A 입장에서 찍고잖아. A 입장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면요. 지금 처음에 등가속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다가, 그 다음 등가속 운동하잖아, 맞지? 그거잖아요. 보시면, 처음부터 이게 등가속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등속하다가, 그 다음에, 등가속인데, 사실 진짜 문제,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자, 이거야. 처음에 등가속 운동하는 거랑, 마지막에 가속 운동하는 거랑, 두 개 가성이 지금 같은 가속이잖아. 같은 기록이잖아. 하니까 사실 요게 처음에 너희가 저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봐요. 처음에 그냥 생각을 나중에 자동으로 될 거예요. 지금 아직은 많이 연습 안 했을 거니까 여기 속도와 시간 그래프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쭉 해봐. 했을 때 시간이 2t와 t 더간 거죠? 3t 1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처음에 t 동안 한 거는 아니 이만큼의 면적이 2t 동안 한 거예요. 그 다음 3t 동안 간 거는 뭐냐? 자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 면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두 개 면적이 몇 대 몇이야? 두 개 닮았잖아요. 닮음이잖아. 안의 면적이 얼마가 돼? 4대 9가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간 거리야. 되겠습니까? 저 전체의 삼각형 면적이 4대 9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안의 면적만 따지면 면적은요? 4대 5가 돼요. 전체가 9 되는 거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실제 보았을 때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노란색이고요. 그 사이에 등속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t 동안 가는 게 요거잖아. 맞지? 하니까 안의 면적이 4대 5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바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사실 여기 너희가 여러분들이 등가속 처음 배울 때 이제 거리가 시간이 똑같으면 1대 3대 5대 7 이런 식의 거리 간다 하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쵸? 자, 그건 또 뭐냐? 자면요. 그것도 여기에서 파생된 거야. 자면 시간이 t일 때 가정하면요. 시간이 t까지 간 거는 이거잖아, 이거. 요게 거리가 1 되는 거잖아. 1대 4대 9 이런 식으로 증가하잖아. 그럼 진짜 찐 안의 면적은요. 시간 타임이 똑같으면 간 거리가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등차수일만큼 가게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서 간 거리가 2t니까 안의 거리가 4구나. 그 다음 t니까 그 다음 거리 5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바로 나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A 입장 우리가 볼게요. 여기 A 입장 따시면요 이거야. A만 따시면 처음에 등가속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등속으로 좀 가다가 그 다음 등가속 처음과 같은 뒤로 가요. 이런 식의 형태구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처음에 시간 이티면 마지막에 t가 되는 것이 그쵸? 그다음 마지막에 속도가 v잖아. 자, v면 뭐냐? 여기 때는 3분의 2 v죠? 2t 동안 3분의 2, t 동안 3분의 1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 되겠죠? 네. 오케이.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이야. 마지막에 거리가 4대 5인데 둘의 합이 9일이니까 앞에가 9일 이게 아니에요. 앞에가 4일 뒤에가 5일 되겠죠?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 4일 여기 5일이잖아? 사이가 10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자, 먼저 확인하시기. 그럼 여기 4일이 뭐냐? 4일은 여기 앞에 평속이 3분의 v잖아. 그래서 3분의 v 곱하기 2t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가운데 낀 요거는 뭐야? 지금 속도가 3분의 2v잖아.
시간 얼마가 돼야 얼마가 되지 거의 면적이 3배가 되겠니? 3t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시간은 3t구나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6t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먼저 확인하시기. 그 다음 B는 처음이지 V0에서 마지막이지 V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체 거리 21L이잖아. 사실 21L 여기 뭐야? 여기 21 1 자체가 세게미시 여기 안에 전체 면적과 같은 거잖아. 지금 보니까 지금 4일이 3분의 2 VT예요. 그쵸? 여기 이제 12일이 세게미시 2 VT잖아. 맞지? 2VT 곱하기 12분의 21 한 개 전체 거리 되겠죠? 맞지? 거기 전체 거리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돼? 2 나누면 6분의 그쵸? 6분의 21 VT 여기 이제 전체 거리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겠죠? 되겠죠? 자 먼저 확인하시기. 거기 뭐라는 거냐? 자면 B 입장에서 등가속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병속이 있을 거잖아, 맞지? 거기 이제 변기 속도와 전체 걸리는 시간으로 해도 나오셔야 돼요. 되겠죠? 그럼 이제 B 입장에선 전체 시간 6t잖아. 똑같은 시간 걸려하니까 6t니까 이때 이제 B가 전체 평속 그게 얼마가 돼? 그게 얼마가 되는지 나오겠네요. 6t 곱해서 이제 6분의 21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되면 돼요? 여기 사실 이제 3 나누네. 2분의 7 VT가 돼야 하잖아, 맞지? 2분의 7 VT가 돼야 하니까 여기 얼마가 돼요? 12분의 7V 여기 병속대하거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네. 자, 처음과 마지막 둘의 이제 평균 저게 12분의 7 나와야 돼. 즉보다 여기 2분의 V0 플러스 V니까 V0 나오겠지 뭐.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지금 좀 설명하느라 길어졌는데 사실 문제 풀 때 처음에 거리가 숙달되면요. 처음 거리가 여기 4대 5구나 바로 딱딱 나오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가운데가 이제 3분의 2V구나 하는 게 바로 보이셔야 돼 나중에. 되겠습니까? 나오셔야 돼요. 여기 나오시면 이제 여기 봤을 때 처음에 거리 다 나오니까 밑에 평속이 자동으로 쭉 나와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조금 설명하느라 길어졌는데 사실 이제 문제 자체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 나중에 한 6모 끝나고 한 7, 8월쯤 되면요. 여기 조금 쉬워져야 돼요. 그때는. 되시겠죠? 자, 먼저 확인하시기. 그 다음, 자, 넘겨볼게요. 이번에 이제 13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특성 문제이고요. 자,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여기 A랑 그다음 B랑 C가 C가 관찰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입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A가 볼 때 강원에서 방출대 빛이 B랑 B에서 이제 차례로 반사되어서 강원까지 다시 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 이제 A 간성계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 간성계에서죠. 아무튼 그런 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 A가 볼 때 강원에서 지금 P까지 거리와 P에서 Q까지 거리 고유 길이가 똑같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이니까 되겠죠? 이런 거라시요. 그런 상태고요. 그럼 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PQ사의 거리는 B에서가 지금 C에서보다 짧이 아니죠. B는 뭐야? B는 C 진인가 A는 수직이니까 B가 볼 때는 이제 PQ사의 거리가 고유가 돼요. PQ사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자, 기억에 PQ사의 거리가 이렇게 B가 볼 때는 고야. C가 볼 때는 진행과 평행하니까 그때는 이제 수축이 되겠죠? 하니까 당연히 B가 볼 때가 길다 말할 수가 있겠죠. 먼저 확인하시게 두 번째 볼게요. P에서 반사된 빛이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B가 볼 때가 C가 볼 때보다 이제 크냐? 당연하죠. 뭡니까? 사실 이제 B가 볼 때는 P에서 이제 우리가 쏜 빛이 Q까지 갈 때요. G가 절로 가니까 Q는 어디? 저기 B가 볼 때는 Q가 이렇게 오잖아. 내려가잖아? 하니까 P의 빛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저게 B가 보는 간성이야. 근데 이 밑에 C는 뭐야? C는 C가 볼 땐 T에서 빛이 발사된 게 지금 이제 G가 오른쪽 가니까 Q가 왼쪽으로 이제 마준 거잖아? Q가 마치 마준 거니까 T의 빛이요. 여기까지만 가면 이제 만나요. 그러니까 C가 볼 때 이제 그 간거리야. B가 볼 때 간거리는 당연히 B가 본 게 더 길죠. B는 길어지고 C는 짧아지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니은 맞고요. 자, 이것이 전체 이시 걸린 시간, 그건 B가 볼 때, C가 볼 때 어떠하냐? 자, 있잖아. 사실 이제 전체 시간 모를 때 고유 시간 있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뭐냐면 고유 시간은 절대 시선이 이동하면 안 돼요. 시선이 그대로 한 자리 고정돼야 돼. 자,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전체 빛이 갔다가 오잖아, 마치? 그럼 그게 A가 볼 때는 고유 시간 되는 거야. 편도가 아니잖아. 전체 왕복이면 A가 볼 때 고유 시간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 빛의 전체 왕복을 따지면 A가 볼 때 여기 고유 시간 돼요. 고유 시간. 고유 시간이 존재하는 사건이야. 그럼 볼 때 B가 볼 때야. C가 볼 때 봐봐. 자, B는 지금 제가 V로 이동하죠. 당연히 상대 운동하니까 시간이 팽창돼요. 그 다음 C 마찬가지. V로 움직이잖아. 마찬가지 상대 운동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팽창됩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같은 상대 속도이잖아. A에 대해서 같은 상대 속도잖아. 상대 속도가 존재하니까 시간이 증가하는 거잖아. 마치? 그럼 같은 상대 속도니까 팽창되는 비율도 같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팽창되는 비율 마찬가지 똑같아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A 입장에서 지금 이제 고유 시간 수정되면 B나 C나 같은 비율로 증가해야 돼요. 같은 비율로 증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러셔야 돼. 그래서 지금 둘이 지금 시간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만큼만 증가하거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다? 맞는 말이에요.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기. 페이지 1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이오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밑에 이제 전지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A에서 F까지 6개의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전구구나. 전구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연결하니까 불 켜져 있는 게 A, B, C, F 4가지가 불 켜졌대요. 마치? 예, 불 켜졌대요.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일단 이제 우리 해로 따라서 가볼게요. 자, 가보자. 그래서 우리 보면요. 지금 먼저 이제 왼쪽으로 출발해요. 플러스 출발하니까. 자, 여기까지 왔어요. 마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먼저 A쪽에 지금 이제 전구에 불 켜지니까 여기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랑 C 마찬가지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F 흘러야 돼요. 그럼 어떤 꼬라시가 아니야. 사실 요거야. 지금 먼저 이제 갔다가 여기 B 쪽인 이제 지금 이제 가서 지금 이제 이거잖아. 지금 이제 D는 안 켜지니까 C는 지금 전류 흐르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흐르면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 C의 전류 안 흐르잖아. 그럼 이 마찬가지 흐르면 안 돼. 얘가 흘렀으면 일로 가야지. 되겠습니까? 그렇고 되는 거잖아. 그럼 꼬라시가 뭐냐? 자면요 이거야. 지금 먼저 A 쪽에는 전류가 흘러야 B 쪽으로 전류가 내려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 여기 D는 못 가잖아. 이 전류가 D 못 가잖아. 그럼 여기로 흘러야죠. 되겠죠? 확인하시기. 그 다음 마찬가지 F가 흐르기 위해서는 위에 지금 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나가야죠. 그래야 흐를 수 있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C에 지금 전류 흘렸잖아. 여기에 마찬가지 우리 항상 전류는 회전해줘야 돼요. 그렇잖아. 가다가 막혀있으면 안 돼요. 안 흐르는 거야. 되겠습니까? 가다가 막히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류가 흘렀는데 빠져나갈 때 있어야 하잖아. 그게 이쪽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류가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 말을 쓰겠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가 지금 전류에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바로 네 가지가 순방향이니까 플러스에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A부터 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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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시기. 그 다음에 C랑 T는 흐르지 않잖아. 여기는 N 돼야 되고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너희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그럼 니은에서 출발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은에서 지금 이제 발사가 되면요. 자, 반대로 이제 해가지고, 니은이 발사가 되면, 이렇게 가잖아. 갈 때 당연히 이제 여기는 반대의 역방향이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지금 이제 여기 니은에서 발사될 때는, 얘들이 다 안 되는 거야. 반대요. 되겠습니까? 쟤들이 다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한테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가서 흐르고 이 둘 안 됐잖아. 내려와서 흐르고 나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전구에는 전류가 다 흐르게 되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넘기면서 이번에 저기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동량 네 문제이고요.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주어졌는데 일단 문제의 조건을 잘 볼게요. 사실 운동량 문제는 워낙에 꼬러시가 생각보다 좀 다양해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문제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문제 조건 속에 힌트가 되게 많은 게 운동량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처음에 A, B가 충돌했다. 이건 다 알죠. 이건 뭐 거시락 검사인가? 아무튼 그렇죠. 삼출 때 B랑 C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정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문제 상황 그대로 적은 거야. 근데 문제에 뭐랬냐? 삼출 때 A, B가 처음에 위치와 지금 똑같대요. 처음에 위치와 삼출 때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저게 되게 큰 힌트가 돼요. 맞지? 자, 볼게요. 뭐라 되어 있냐? 자, 그러니까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A가 C의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C의 3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게 사실 뭐냐면 충격량은 항상 작반 때문에 양쪽의 물체가 항상 같아요.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충격량은 A랑 B가 만나잖아. A가 받은 거랑 B가 받은 게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 그치? 예,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거야. 지금 먼저 A랑 B가 만날 때 맞지? A와 B가 만날 때 A가 받은 게 C의 책임이 존재할 거잖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 C랑 만날 때 B가 받은 게 있을 거잖아. 그치? 해가지고 그래. B가 A와 충돌할 때와 C와 충돌을 할 때 받은 C의 충격량 여기 지금 몇 대 몇이냐? 저게 지금 3대 1이구나 이 말하거든요. 여기 3대 1이구나. B가 받은 것도 3대 1이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지하는 거예요. 걸어버리면 자 B 입장 봐봐. B 입장에서 처음에 우리 운동량을 마이너스 B로 할게요.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받아요. 그 다음 왼쪽에 받아요. 3 맞고 1 받으니까 정지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B가 됐다가 정지하는 것이고 3만큼 변해 1번에 정지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저게 자동으로 쭉 나와야 돼 일단. 저게 제일 먼저 저게 보였으면 사실 문제가 졸라 쉬워요. 되겠습니까? 저게 가장 먼저 보여야 한다. 하는 게 조금 생각이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이런 꼬라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야. 저게 B 입장에서 처음에 C 저 왼쪽이 EP에서 나중에 오른쪽 P 돼 있으니까 속도도 절반이야. 이때 V예요. C는 2V죠. 그게 마지막에 정자잖아. 그럼 뭐겠어? 둘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질량이 같은 운동량 P 하니까 마치 얘도 P잖아. 그럼 마찬가지 P잖아. P 마이너스 P P 하잖아. 질량이 2대 1이구나 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B의 질량 제가 M이다 하면 C는 2분의 M이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야. 마지막에 둘 다 정지 같은 운동량으로 와야
정지 가능하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조그릇이 먼저 너희가 바라보시고요. 그럼 먼저 자, 너희가 뭐가 떠올려야 하냐? 사실 요거야.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위치잖아. 그럼 B가 이 부위로 갔다가 지금 이 V로 다가와서 정지하죠. 이 부위로 오른쪽 간 거랑 왼쪽 간 거랑 V로 돌아온 게 같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처음에 이 부위로 갈 때 시간하고요. 돌아올 때 시간하고요. 저게 1대 2가 돼야죠. 1대 2. 맞죠? 1대 2가 돼야 돼. 전체 시간 3초니까 여기 1초야. 여기 2초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야. 이 뒤에 지금 처음 1초로 왔잖아. 나중에 2초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꼴 되는 겁니다. 그게 E도 마찬가지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가 같아야 하잖아. 그치? 처음 보이면 나중에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V이 된 거야. 그래야 같은 위치 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A랑 B가 만날 때, 자, 봐봐. A랑 B가 만날 때, 델타 V가 몇 대 몇이야? 델타 V가 A 1.5 V 변할 때, B 얼마? 2에서 반대 1 된 거니까 3V 변했잖아요. 질량 V는 2대 1 되겠죠. 이 두 가지 서로 반비례한다. 그쵸? 두 가지 반비례 하잖아. 하니까 질량이 2대 1 되거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질량은 지금 B의 2배 2M 되거나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시겠죠? 자, 이렇게 먼저 나타내시고요. 그럼 끝났죠? 자, 볼게요. 질량 1가 C의 4배다. 그렇죠. A가 2에 C가 2분의 M이니까 두 번째, 지금 A와 B는 시간이 2초일 때가 아니야. 1초일 때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디귿에 자, T가 0일 때 A, B 사이 거리와 B, C 사이 거리가 얼마냐? 다 물었는데 사실 요거야. 처음에 V와 이 V를 1초 만에 만나잖아. 처음에 A, B 사이 거리는 요 사이 거리는 3V 곱하기 1 만큼이야. 그 다음 B랑 C가 나중에 이제 3초 맞죠? 3초일 때 만나는데 B는 처음이나 마지막에 위치가 똑같아요. C만 혼자 3초 동안 다가왔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 만난 거잖아. C가 혼자 온 거야. B는 처음과 마지막이 위치 똑같으니까 C만 다가온 거야. 그럼 C가 열심히 다가온 이 거리 얼마냐? 2V 곱하기 3초구나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네요.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18번 바로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상황 보시면요. 여기 지금 자기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 있습니다. 네, 되었고요. 일단 하나씩 좀 바라볼게요. 네. 자, 볼게요. 여기 자기장 문제인데 사실 문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C가 가장 바깥쪽에 있고요. D가 지금 약간 안쪽에 있네요. 자, 아무튼 볼게요. 지금 A는 3i만큼의 전류가 위로 흐르고요. B는 i만큼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자기장을 뒤에 흐르는 이제 전류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반지름은 C가 뒤에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바라볼게요. 먼저 A와 B와 C와 D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떨 거냐 부터 이제 나타내야 하는데 A는 거리가 이제 3이고요. 전류가 3이죠? 맞지? 그럼 우리가 항상 그 만드는 자기장은요? R분의 I잖아. R분의 I. 그렇죠? R분의 I잖아. 그래서 이 입장에선 거리 3이야. 3분의 3만큼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때 이제 자 A가 위로 전류 흐르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뒤로 하게 만들겠죠. 방향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B는 어떠하냐? B는 지금 전류가 오른쪽으로 흘러요. 자기장 나오게 만들겠지. 나오게 만들어. 그게 2분의 1만큼이구나. 거리가 2니까.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에 C랑 D가 남아요. C랑 D는 방향 반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들어가겠지 뭐. 그쵸? 네, 이런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저기 여기 지금 D잖아. 사실 봐봐. 개혁일 때 딱 0 됐잖아. 세기니까 지금 처음과 마지막에 방향이 지금 반대가 되었을 거예요. 이건 보이죠? 그치? 이건 보이죠? 즉 버리면 지금 이제 C가 만드는 게 IC만큼 이 자기장 만들 거잖아. 그치? 근데 거리가 2배구나. 2분이 만들 거잖아. 근데 사실 이제 저 D 입장에서 어떠하냐면 D 입장에서 지금 이 IC만큼 전류를 이제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이 8만큼 만들어지게 됐구나 말할 수가 있어. 8만큼. 되겠습니까? D에 흐르는 전류가 이 IC일 때, 이때 이제 만드는 자기장이요? 8B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되겠습니까? 그쵸? 처음에 3을 상쇄하고요. 5만큼 추가시킨 거니까. 사실상 이제 D에 흐르는 전류가 IC일 때는 자기장이 얼마냐? 4B0가 될 거잖아, 맞지? 4B0. 그래 뭐냐면 C가 만드는 건 D보다 거리가 2배잖아, 맞지? 자기장이 같은 전류면 딱 절반 돼야 돼요. 그래서 C가 만드는 거 얘가 이제 2B0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B0. 이거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쨌거나 요 세세합이 전체 3B0가 되고요. 얘가 이제 만드는 게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상쇄시키고 이렇게 이제 뭐 깔락깔락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C 흐르는 전류가 실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뭐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자 그게 뭐가 될까? 자면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돼줘야 돼요. 버리면 봐봐 버리면 얘가 만약에 나오잖아. 만약에 얘가 나와요. 그럼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처음에 방향이 얘가 만들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0대하니까 처음에 셋의 합이 나오는 방향 3B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오는 방향 3B가 될 수가 없어. 이 둘만 따지면 들어가는 게 강하잖아. 합쳐가지고 나오기 3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구조 자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C가 만드는 게 나오면 안 돼요. C가 만드는 게 들어가야 한다. 볼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이런 걸.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이 둘이 이 둘의 합은 들어가게 B0가 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처음에 합산이 이제 들어가게 3B0구나. 얘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친구구나. 그래서 상쇄시키고 방향 바꿔버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C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C는 C에 들어가게 만들라니까 C의 방향 맞습니다. 두 번째, 기어간이 C 0.75가 맞겠네. 사실 이제 뭐 얘나 뭐 닮았잖아, 맞지? 이게 진짜 원래 그래프는 이거야. 진짜 자기장을 나타낸다면요, 이거예요, 사실. 이거야. 처음에 이제 3B0에서 나중에 마이너스 5B0 되는 거잖아. 이때 이제 전류가 2IC고요. 기록 일정하니까 값이 2 곱하기 8분의 3 되는 그런 숫자이잖아. 하니까 당연히 맞아요. 디귿의 P에서 AB 합산의 B0가 맞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옆에 19번 바로 볼게요. 저 점선화 문제고요. 네, 점선화 문제. 작년 수능은 조금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조금은 냈는데 이번엔 쉬웠죠? 저기요. 자, 크기 같은 점선화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제 양전화 B를 옮기면서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에 흐르는 전기력의 방향이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셋 다 지금 크기 똑같습니다. 맞지? 얘들아, 일단 먼저 와봐. 이 마이너스죠? 얘는 다 1할게 그냥. 네. 이때 어쨌거나 지금 이제 3개 전화 똑같잖아. 다 봐. 우리가 점전화가 이제 3개 이상이면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전화가 존재할 때 바깥쪽에 졸라게 쓰면 변수가 존재합니다. 뭐 그래프가 뭐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 되게 많이 존재해요. 이건 이제 그런 문제 나오면 그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올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한 번은, 그렇지?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이제 3개 전화 똑같잖아. 그러면 그때는 요 사이에 우리 전기력 그래프가 실제 U자와
의자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두 가지가 있잖아. 이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두 개의 점자나가 존재할 때, 요 사이에 받는 전기력의 그래프는 이런 꼬라지가 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점자나 사이의 그래프는 이런 꼬라지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잖아? 물론 뒤집는 거 가능하지만 아무튼 둘 중 하나야. 그래서 보시면 이거야. 번째 제 A랑 B 사이에서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의 전기력 방향 똑같대요. 근데 먼저 D일 땐 뭐야? D일 땐 B랑 C가 부가 뭐든 간에 무조건 A 방향이야. 그렇잖아? A가 제일 세잖아,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때 C의 전기력 방향은 무조건 왼쪽이잖아? 그럼 계속 왼쪽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계속 왼쪽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점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이제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왼쪽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플러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A랑 B 사이의 제 그래프를 그리면요. 지금 A 가까워질수록 이제 왼쪽에 마찬가지 B 가까워질수록 왼쪽에 힘의 크기에 맞는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긴 해요. 계속 왼쪽에 힘 받는 그래프. 되겠죠? 예. 점차나 이제 우리 수업 때 할 때 그때 말씀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일단 꼬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랑 C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에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거잖아. 마치 왼쪽에 힘 받는구나. 그럼 C가 이제 뭐냐? C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둘 다 오른쪽으로 힘 가하잖아. 그럼 A가 뭐든 간에 이제 오른쪽에 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C가 여기서 뭐가 돼? 플러스가 돼야 돼. 해서 B랑 C가 상쇄돼야 돼. A가 당기는 그런 꼴이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꼴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에 마찬가지 그린다. 자면요, 여기 의자가 돼야 돼. 같은 부호니까 의자인데 이제 지금 왼쪽에 힘 맞는 약간 내려간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되겠죠? 여기 C는 플러스 있죠, 마치? 기억났네요. 이거는 전기력의 크기는 D일 4일 때 그때 이제 그냥 몇 배냐 저버렸잖아. 사실 요거는 계산하셔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가 돼? 여기 이제 이럴 때 졸라기 쉬워요. B랑 C가 상쇄되니까 A의 힘 얼마가 됩니까? 거리 4죠? 4의 제곱분의 1만큼의 힘을 받는다. 확인하시고요. 여기 존재할 때는 A가 당겨요. B랑 C가 밀어요. 얼마가 됩니까? A가 1의 제곱분의 1만큼. 그 다음 B가 얼마야? 거리죠? 2의 제곱분의 1만큼. 그 다음 C가 거리 3가요? 4의 제곱분의 1만큼 힘을 받거나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D는 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디귿의 OD 바깥에서 절대 이치 바뀌는 구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때 힘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B랑 C가 가깝잖아. A가 멀잖아. 하지만 A 전하가 둘의 합보다 크다면 제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크다면 그러면 바뀌는 구간이 존재해요. 그게 아니잖아. 마치 이때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참고로 0보다 이제 왼쪽 여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바뀌는 구간이 존재해요. 왜요? A가 마이너스 1 이들은 플러스 2잖아. 마치 이 둘이 전하가 크잖아. 처음에 가까울 때는 A 방향일 거야. 근데 멀어지게 되면 이 둘의 방향이 세지게 될 거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아무튼 디귿은 안 돼요. 그 다음 밑에 20번 볼게요. 자, 20번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처음에 A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B랑 충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튕겨나서 같이 부딪혔다가 올라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꼬라지 문제인데요. 사실이지 아마 처음에 여기 탄성 에너지를 제가 T로 할게요. X1일 때 T입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저 A가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B랑 이제 충돌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T에 만날 때 같은 만큼 압축되잖아. 마지막에 탄성 에너지 마찬가지 T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요게 생각나야 돼요.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변화가 될 거잖아. 그게 얼마냐? 봐봐. 우리 충돌할 때 이때는 항상 운동량 보존이야. 충돌은 되겠습니까? 얘는 운동량 보존이야.
처음에 여기 이제 A가 이제 B랑 만나게 되는 거잖아. A가 A, B 합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때 이제 질량 B가 2대 3이잖아. 속도는 그럼 3대 2가 돼야 돼? 그렇잖아. 당연하잖아. 그럼 요때 이제 에너지는 어떠냐? 에너지는 2분의 m v 제곱이잖아. 질량과 속도 제곱이잖아. 계산하면 몇 대 몇이냐? 3대 2가 돼. 3대 2. 즉 3대 2로 감소한 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이제 처음에 A가 막 내려왔을 때 그때 에너지는 마지막에 T잖아. 내려왔을 때 1.5T가 됐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저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0.5 감소한 거야. 그러다 뭐냐면 A가 내려갈 때 중력, potential 에너지가 0.5T 만큼 존재했고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충돌하면서 감소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저게 A 관점이야. 그 다음에 어쨌거나 만나고 난 뒤에 튕겨나가요. 마치? 예, 튕겨나갑니다. T로 이제 튕겨나가요. 자, 근데 문제는 A랑 B가 이제 다 같이 올라가잖아. 다 같이 올라갈 때 에너지가 지금 T인데 지금 A 혼자 중력 에너지가 0.5T야. 그럼 A랑 B의 합이면 질량이 3m이잖아. A는 2m인데 여기 EMGH가 0.5T잖아. 여기 EMGH 올라갈 때 지금 중력 에너지는 3mgh니까 중력 에너지가 얼마가 돼? 0.75T가 되겠죠? 0.75T. 그쵸? 그만큼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1000T인데 0.75T만큼 감소해. 올라가면 얼마가 돼? 올라가면 에너지가 0.25T가 돼버려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가 T이고요. 나중에 0.25T가 되잖아. 에너지가 4분의 1 되죠? 그럼 압축끼리 절반 되겠네.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문제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 회차 뭐 난이도가 이제 아주 높았냐 그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당연히 내일 모레 수능 시거 아니잖아요. 하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이런 류의 문제 잘 푸는 연습하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어요.